믿음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폭격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 아주 미세한 균열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의 가로등조차 졸음에 겨워 껌뻑이는 시간. 이지아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알람 소리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지안내 도시락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는 소중한 곳이었고, 그녀 자신에게는 남편 박도훈과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울 때면 지아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고소한 냄새가 남편 도훈에게는 지독한 악취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아주 사소한 눈빛의 변화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도훈의 와이셔츠를 다려주려던 지안의 손길을 그가 마치 우물이 묻은 것을 털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 됐어. 내가 할게. 당신 손에서 기름 냄새나. 도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을 넘어선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허곤에 멈춘 손을 무안하게 거두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도훈은 넥타이 매듭을 신경질적으로 고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에 다닌다며 늘 말끔한 차림을 고수하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지장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시계, 한 달 생활비에 육박하는 고급 구두, 그리고 아내인 지안조차 맡아본 적 없는 낯설고 진한 향수 냄새가 그의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지안은 씁쓸한 미소를 삼키며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훈은 국물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지안이 잊고 지냈던 연애 시절에나 보여주었던 설렘 가득한 미소가 언뜻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밥 안 먹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지안의 물음에 도훈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감추는 어린아이처럼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입맛 없어. 그리고 당신 제발 그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집안 구석구석 밥 냄새, 반찬 냄새 아주 지긋지긋해. 도훈이 내뱉은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단순히 냄새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빛이 타인을 보는 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관계의 종말을 예감한다고 합니다. 도훈이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안은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입은 최고급 양복은 지안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시락을 팔아본 돈으로 할부금을 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훈에게 지안의 노동은 그저 구질구질한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도훈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안이 꿀물을 타서 다가가자 그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아,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푼돈 모아서 적금 붓고. 성실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당신도 예전엔 내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며 좋아했었어. 지안의 차분한 대꾸에 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얘기지. 나는 이제 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알게 돼.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낯선 향수 냄새가 다시금 코를 찔렀습니다. 나랑 당신은 이제 레벨이 달라.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발목 잡지 말란 말이야. 그의 말은 술주정이라기엔 너무나 또렷했고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잔인했습니다. 도훈은 지안을 밀치듯 놓고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지안은 식어가는 꿀물 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다르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이미 지안이 없는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겉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바, 그리고 결제 금액은 지안이 한 달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찍힌 시간은 도훈이 야근 때문에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뻔뻔한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영수증을 구겨주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곱게 펴서 자신의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거친 주방 바닥에서 버텨온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숙취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엇국을 내놓았습니다. 속 풀어요. 어제 많이 마셨더라. 지안의 담담한 목소리에 도훈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안도 안 듯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어제 내가 좀 과했지. 클라이언트 접대가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그 뻔뻔한 변명을 들으며 지아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훈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국을 떠먹는 동안 지안의 시선이 그의 목덜미에 남겨진 희미한 립스틱 자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안은 그 붉은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다른 세계가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도훈을 홀린 존재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기만하고 모욕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서늘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도훈이 출근한 뒤 텅 빈 집안에는 다시금 정막이 흘렀지만 지안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꿈꾸는 그 화려한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루각임을 증명할 준비를 하면서,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 너무나 선명해서 차라리 거짓이라는 안개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후회를 불러일으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던 그날 밤, 이지안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박도훈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는 그의 휴대폰이 정적을 깼습니다. 평소라면 도훈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무음으로 돌려놓았을 제안이었지만 그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이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발신자 이름 옆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지안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업무 전화를 거는 이사님, 그것도 하트를 붙여 저장한 상대라니.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잠금 화면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도훈의 생일, 결혼 기념일, 심지어 시어머니의 생신까지 입력해 보았지만 화면은 야속하게도 비밀번호 불일치라는 붉은 글씨만 토해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며칠 전 도훈이 술김에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의 로또 번호는 082로야. 광복절처럼 해방되는 날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082로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이 열지 말아야 할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메시지함을 여는 순간 낯뜨거운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이사라고 저장된 상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의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오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안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태성그룹의 며느리 최유나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촌스러운 넥타이 좀 어떻게 안 돼? 내 격 떨어지게. 미안해 유나 씨. 당신 만나러 갈 땐 더 신경 쓸게. 사랑해. 사랑은 무슨. 그냥 즐기라니까. 참, 이번 주말에 호텔 예약했어. 와서 내 기분 좀 맞춰줘.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지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그가 낯선 여자의 발 아래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비굴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훈은 그 여자에게 남편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장난감이자 허영심을 채워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유나의 어깨를 주무르는 도훈의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나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토록 왕처럼 군림하려던 남사가 그곳에서는 철저한 을이 되어 굽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도훈을 깨워 뺨을 올려붙이고 휴대폰을 그 여자에게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딴짓을 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액정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은 헝클어진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하루 종일 주방 일에 시달려 거칠어진 손, 그리고 그 거울 속의 여자는 금방이라도 미쳐 날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이 구리면 나는 그저 질투에 눈먼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될 뿐이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지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도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이래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지안을 무식하고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세우고 당당하게 짐을 싸서 그 여자의 품으로 도망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재벌가 며느리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이 싸움에서 감정만 앞세운 돌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심호흡을 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
통화 기록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흔적을 지우고 휴대폰을 다시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놓여있던 각도까지 세심하게 맞춰서 말입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도훈의 숨소리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오만하고 뻔뻔한 두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선사할 수 있을지. 단순히 이혼 서류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훈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 사회라는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그를 파멸시킬 덫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아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고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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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북소리처럼 비장했습니다. 잠에서 깬 도훈이 부수수한 얼굴로 주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머리야. 당신 벌써 일어났어? 근데 무슨 칼질 소리가 이렇게 살벌해? 도훈의 물음에 지아는 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냥 칼을 좀 갈았어. 모든 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잖아. 요리든 다른 무엇이든. 지안의 뼈있는 말뜻을 알아챌 리 없는 도훈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 무방비한 등을 바라보며 지안은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울지 않는다. 다만 기억할 뿐이다. 지아는 도훈의 아침 식탁에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노랗고 예쁜 계란말이 속에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 넣은 것은 그녀만의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경고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계란말이를 입에 넣은 도훈이 으악! 왜 이렇게 매워? 라며 물을 찾는 모습을 보며 지아는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보. 당신이 꿈꾸는 그 달콤한 세상이 얼마나 맵고 쓰라린지 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려줄게. 그날 오후 지아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시내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최유나가 자주 출몰한다는 명품관 주변을 서성인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도훈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유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멈춰서서 구두를 고쳐 신자 도훈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하인이었습니다. 지아는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봐두어야 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될 뻔했던 남자가 욕망에 눈이 멀어 얼마나 추락했는지, 그리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저 가소로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지안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지아는 핸드백 속의 녹음기를 꽉 쥐며 돌아섰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적이 가장 방심한 순간 급소를 찌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회는 종종 불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와 문을 열어줄지 말지 망설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지안에게 그 기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오후, 가게 앞을 가로막은 검은색 대형 세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지아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마른 행주를 진 손을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차체, 그리고 뒷좌석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는 백발의 노신사.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러 나온 제왕처럼 위엄 있는 걸음걸이로 지안내 도시락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랑거리는 경쾌한 풍경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무거운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노신자는 낡은 테이블을 손끝으로 훑어보더니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행원이 의자를 닦으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하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사람을 부려보니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뉴스 경제면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태성그룹의 총수 윤도식 회장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강 회장이라고 불려야 할 남편의 불륜 상대 최윤아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지아는 애써 태연한 척 물 한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지안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난 깊은 주름 속에 감춰진 눈동자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물잔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주시오. 내 며느리가 요즘 푹 빠져 있다는 그 맛이 궁금해서 왔으니.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앞치마 주머니에 주먹을 찔러 넣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포식자가 먹잇감을 탐색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특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봉투를 던지며 떨어지라고 할까?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을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할까? 어느 쪽이든 지안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내어놓자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씹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음식에 거짓이 없군.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렸어. 이래서 그 녀석이 자네 밥을 먹고 자랐으면서도 헛바람이 들어 딴 주머니를 찾나 보구만. 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러 오신 거라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돈? 강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병원 진단서지. 내 며느리 최윤아의 임신 진단서.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난 지 고작 몇 달. 벌써 아이가 생겼다는 말인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지안을 보며 강 회장은 잔인하리 많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무정자증이야. 며느리 뱃속의 아이, 자네 남편 씨앗이 확실하다는 뜻이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히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지아는 테이블을 짚고 섰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 사실을 덮어달라는 건가요? 덮다니.
천만에. 강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지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핏줄이 아닌 잡종이 내 가문의 성을 따르는 골은 죽어도 못 봐. 하지만 지금 당장 터트리면 내 아들놈 체면도 구겨지고 그룹 주가도 곤두박질 치겠지. 무엇보다 그 괘씸한 두 연놈들이 너무 쉽게 죗값을 치르게 되잖아.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악마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단숨에 죽이는 게 아니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보낸 다음 발밑에 사다리를 걷어쳐버리는 거지. 추락하는 높이가 높을수록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도 큰 법이니까. 강 회장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모른 척하라는 것. 그 대가로 도훈과 유나가 안심하고 욕망의 탑을 쌓을 수 있도록 방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남편, 내 회사 계열사 임원 자리 하나 줄 생각이야. 며느리가 원하니 들어주는 척해야지. 자네는 그저 묵묵히 내조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 연기만 하면 돼. 그 끝에 자네가 원하는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파멸을 내가 보장하지. 지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지켜보며 웃어주라니. 그 역겨운 연극을 몇 달이나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말대로 지금 폭로해봤자 그들은 사랑해서 그랬다며 뻔뻔하게 나올 것이고 재벌가의 힘으로 유야무야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그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어떻게 믿죠? 나중에 저만 토사포팽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안의 당돌한 질문에 강 회장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좋아, 이 가게 건물 자네 명의로 돌려놓지. 작수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건대 나는 배신자는 용서 안 해도 협력자는 챙기는 사람이야.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안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평생 남편 원망하며 찌질하게 살 건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저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건지. 검은 세단이 사라진 뒤에도 지안은 한참 동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안아,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바쁜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뒤로 유나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안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당신 요즘 고생 많잖아. 힘내라고요. 그래. 알았어. 일찍 갈게. 당황한 듯한 도훈의 대답을 들으며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래, 맘껏 즐겨. 높이, 더 높이 올라가. 그래야 떨어질 때 비명소리가 더 처절할 테니까. 그날 저녁 퇴근한 도훈은 흥분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나 대박 났어! 태성그룹 계열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그것도 임원급 대우로. 내가 말했지, 내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도훈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가가 실은 아내를 배신한 대가이자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요, 여보. 지아는 도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보이는 허공에 강 회장과 맺은 침묵의 계약이 서늘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는 눈먼 광대 2명과 그들을 조종하는 연출가, 그리고 관객석 어둠 속에 숨어 칼을 쥔 아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도훈이 가져온 꽃다발을 받아 식탁 위에 꽂았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이 마치 곧 시들어버릴 도훈과 유나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내까렸습니다. 기다려. 너희들의 파라다이스가 지옥불로 타오르는 그날까지 나는 기꺼이 침묵하는 그림자가 되어줄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지안네 도시락 가게의 간판불은 꺼졌지만 복수를 향한 지안의 심장은 이제 막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남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착각할 때이며, 그 착각이 깊어질수록 파멸의 구덩이 또한 깊어진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욕망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이지안의 집은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풍요롭고 화기애애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 회장의 은밀한 지원 덕분에 박도훈은 태성그룹 계열사의 상무로 파격 승진했고, 그토록 원하던 고급 세단을 굴리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퇴근길에는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고, 지안을 볼 때마다 내가 말했지, 나만 믿으라고 라며 으스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도 자신이 하늘을 날고 있다고 믿는 눈먼 새와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기만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도훈이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을 때 그녀는 뒤에서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정말 멋지다, 당신 이제 진짜 임원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사형수에게 입히는 수의를 칭송하는 말이라는 것을 도훈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지안의 칭찬에 고무되어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이제는 집안에서도 은연중에 최유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은 앙증맞은 아기 신발이 든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김 전무님 늦둥이 선물이야. 센스 있게 골랐지? 도훈은 신발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눈빛은 직장 상사의 선물을 고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 곧 태어날 유나와의 아이를 상상하며 짓는 아비의 미소였습니다. 지아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앞에서는 아이 갖는 것을 그토록 미루고 핑계대던 남자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위해서는 저토록 벅찬 표정을 짓다니. 지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김 전무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당신 요즘 회사 생활 정말 잘하나 봐. 그럼 내가 누구야? 박도훈이야. 이제 곧 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때 되면 우리 이 좁은 집 정리하고 강남으로 가는 거야. 당신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게 해줄게. 도훈의 허풍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남행이 지안과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안을 버리고 유나와 꿀을 새 살림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아서 터지기 직전이 가장 크고 화려해 보이는 법입니다. 지안이 견뎌야 하는 것은 남편의 기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걸려오는 강 회장의 전화는 그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잘 참고 있나? 며느리 배가 제법 불렀어. 내 아들놈은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이라며 좋아 죽더군. 자네 남편도 뻔질나게 드나들며 태교 음악까지 틀어준다지. 수화기 넘어 강 회장의 건조한 목소리는 지안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도훈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유나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문드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저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그날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유나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훈은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지안아,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는 거 알지?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 주말 내내 연락 안 될 수도 있어.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나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 대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아는 짐 가방을 챙기는 도훈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몸 챙겨가며 해요.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보다.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도훈은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아는 도훈이 벗어놓은 잠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두면 이 집에서 그의 흔적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지안 자신이 이 집을 그리고 이 구질구질했던 기억들을 모두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의 비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태성그룹 본가에서 열릴 성대한 파티의 초대장과 파티장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으니 주연 배우가 입장할 시간이라고요. 비서의 말에 지아는 초대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초대장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지안에게는 거짓된 삶의 종말을 고하며 라는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지안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구석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결혼식 예복으로 입었던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품이 있고 단아한 옷이었습니다. 옷을 다림질하는 지안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스킴이 피어오를 때마다 지난 몇 달간 삼켜왔던 울분과 눈물도 함께 증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유나는 지금쯤 병원 VIP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올 증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자만이 추락의 공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아는 그들에게 그 공포를 선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아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또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당신들이 만든 그 가짜 천국을 부수러. 지아는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색이
창백한 얼굴 위에 도장처럼 찍혔습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표식이자 지난날에 나약했던 이지안과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거짓은 발가벗겨질 것이고 진실의 칼날은 그들의 심장에 겨눌 것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지안의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축제는 언제나 가장 비극적인 파멸을 감추기 위한 서막에 불과하며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늘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운명을 타고납니다. 태성그룹의 본가 대연회장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참석자들의 보석과 부딪혀 현기증이 날 만큼 찬란한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의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최유나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박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도훈에게는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은 유나의 허리에 가볍게 올린 채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붉은 홍조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성취감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회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기둥 뒤에서 이지아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짙은 감색 정장은 화려한 드레스 물결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밥상을 차리고 레어녀의 아이를 칭찬하며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견뎌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모든 감정이 가라앉은 깊고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조명이 집중되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문의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을 축하해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버님이라도 부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 전에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문은 모래성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손짓과 함께 무대 중앙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사랑스러운 사진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에 뜬 것은 하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체 A 신생아, 검체 B 박도훈.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순간 연회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화면과 도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도훈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뇌의 회로가 타버린 듯 그의 입은 멍하니 벌어져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찾아온 파멸은 예고 없이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아서 찔린 사람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영혼이 먼저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내 회사 임원이라는 작자의 핏줄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방신입니까? 강 회장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과 수근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도훈은 허둥지둥 단상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뭔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충성?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내 며느리와 놀아난 게 충성이냐? 내 놈이 내 아들 흉내를 내며 으스대는 꼴을 지켜보느라 내 속이 얼마나 뒤집혔는지 아느냐? 강 회장은 도훈이 내민 손을 지팡이로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도훈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쏟아진 술은 마치 도훈의 헛된 꿈처럼 거품을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도훈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안아, 너는 알지? 내가 억울한 거 알잖아. 말 좀 해봐. 도훈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지안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훈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억울할 게 뭐 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당신의 아이잖아. 축하해 여보. 드디어 아빠가 됐네. 지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가 유나와 주고받았던 추잡한 메시지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도시락 사주고 웃어주고 그랬던 거야? 도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 여자가 실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게 아니야. 끓어오르는 피를 절대 0도까지 차갑게 식혀서 가장 날카로운 얼음칼로 심장을 찌르는 거지. 그래야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가니까.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은 도훈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미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쓰고 있었고 도훈 역시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대로 쫓겨나면 끝이야. 제발. 도훈의 처절한 비명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회장은 씁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공모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도훈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와 집 열쇠를 꺼내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희생하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약속대로 넘겨준 건물 등기 관리증은 그녀의 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걸어나와 되찾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지안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지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연기가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요. 아니, 그냥 앞으로 쭉 가주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딱 좋은 곳이 나올 때까지. 택시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상처를 덮기 위해 억지로 꽃을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길 위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스스로 피어날 테니까요. 이지안, 아니 이제는 이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그녀의 인생 제2막이 저 멀리 동터오는 새벽빛과 함께 찬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